자, 도마 태평양약국입니다. 오늘은 약사님께서 그 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암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것은 암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 암의 그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발암물질에 많이 접근한다든가, 뭘 관리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다룰 것은 뭐냐면 이러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이 노화가 되면은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암 발생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 약 그 젊은 사람보다 약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의 발생 원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노화라는 거예요. 노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이제 제대로 먹고 하면은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노화가 우리가 이제 노화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화도 질병의 하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노화가 그 암 발생에 커다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왜 노화가 되면은 암에 잘 걸릴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암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성이 되나요? 암을 갖다가 연구를 했더니, 암세포를 연구했더니, 암은 이제, 원래 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그 변성이 돼서 죽지 않는 세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암세포가 죽지 않는 세포가 된 것은 첫째 그 암세포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암세포에는 조사를 했더니 그 암세포에는 다량의 칼슘이 유입이 된 거예요. 칼슘. 다량의 칼슘이 보통 칼슘보다. 그래서 그 암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원래 정상인 세포에서는 그 칼슘 유입량이 아주 일정하게 들어와요. 그럼 칼슘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가 분화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그 세포 내에 그 칼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가 비상사태에 처하기 때문에 세포가 자폭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폭사하고 세포가 자기 포식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쓸데없는 물질을 자꾸 없애고요. 또 그것이 많아지면 극렬한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세포 유입이 굉장히 칼슘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노화 때 생겨가지고 칼슘이 인산칼슘이 빼서 나오잖아요. 빼서 나오면 그 칼슘이 인산이라는 환경에서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암세포로 많이 세포로 많이 들어가니까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죽게 되면은 암세포가 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돼서 괜찮아요. 우리 몸에 방어작용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과정이 시간이 지나가서 오래되면요, 자기 포식 과정, 그러니까 이 DNA, 세포의 DNA 구조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DNA가 변경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 암세포가 원래 생기자마자 죽어야 되거든요. 자폭하면서. 근데 변경을 시켜요. 세포가 죽는 과정 중에 한 가지인데, P53이라는 그런 암세포 억제 유전자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포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포가 안 나오니까 암세포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자폭 과정에서도 자기 포식 과정에도 죽지를 않아가지고 암세포가 더욱 그런 경우는 더욱 이렇게 번창하게 돼요. 더욱 번식하게 돼요. 그래서 암이 전달되는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암세포를 어떤 방법으로 억제가 가능한가요? 보통은 그래서 실험에 의하니까 주위에 실험이 하니까 암세포는 초기에는 우리 세포가 방어작용으로 자폭사하거나 자기 포식하는 과정 중에 암세포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암세포가 DNA 변성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성분들을 그런 잡복사나 자기 포식 관계를 잘 만드는 유전자를 이렇게 DNA 변성을 해서 안 나오니까 안 죽잖아요. 정상세포는 죽는데 암세포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포식하는 과정이 되면은 암세포는 더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항암제 중에서는 이 자기 포식을 억제를 하는 약을 투여를 하면은 암세포가 죽어요. 또 쥐한테도 실험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포식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토파지라고 영어로 그러는데요. 그것을 억제하는 약을 하는데 이제 암세포가 결국은 자기 포식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 내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서 인산 칼슘이나 침착가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자가 포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면 암세포는 더욱 살아나고 이 멀쩡한 세포는 또 DNA 변성이 일어나서 암세포로 되고 이렇게 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냐면 먼저 인산칼슘이 나오는 원인을 차단을 해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이 안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칼슘 불균형이 일어나서 암세포로 되는 원인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뼈를 지켜서 뼈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뼈를 안 나오게 하는 게 비스포스네이트인데요. 비스포스네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뼈에서 파골세포 기능을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게 하는 게 파골세포거든요. 그 파골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약제를 먹었더니 이제 말기암 이제 생명 얼마 안 된 환자에 줬더니 긴 시간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약은 이제 뭐라 그럴까, 계속 쓰면 좀 안 좋은 부작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방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약제나 치료 방법은 뭐가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우선 뼈를 이렇게 잘 지켜주는 것이 이제 필요해서 뼈가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칼슘제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것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근데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뼈 소실률이 되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좀 잘 안 되니까, 안 돼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빨리 뼈를 이렇게 살리고 무너진 걸 막아주고, 골소실도 해서 이 골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녹용하고 태반, 정제된 녹용과 태반이 되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암세포는 이게 유전자 변성을, 이제 DNA 구조를 변질성시켜서 P53이나 이런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억제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막아주기 위해서 장이 튼튼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장을 튼튼하게 하면은 단세지방산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암세포가 DNA 변성을 일으켜서 P53이나 그런 암세포를 억제하는 물질들을 제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되게 저기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장을 좋게 하는 단세지방산을 쓸 수 있는 유산균, 그리고 또 칼슘제,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다음 또 더 강한 약은 정제된 이렇게 여기는 제가 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접할 수 있는 녹용이고요. 녹용이고 이것은 접할 수 있는 태반이거든요. 이 태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암에 대한 건강 정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